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인생을 겪은 30대 여성입니다. 요즘 육아하면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한 가정을 꾸려가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몸소 느끼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도 저는 친정과 남편 사이에서 외줄타기 하듯 힘든 시간을 보냈던 때가 있었답니다. 아마 제 사연을 듣는 분들 중에도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신 분들이 있으시겠죠? 저도 집안의 격한 반대로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정말 이번 생에는 남편이 저희 친정에서 사위로 인정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덜컥 겁이 났던 순간도 있었죠. 집안 반대가 길어질수록 시댁과도 불편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작은 물방울로 바위를 뚫듯이 오랜 시간 정성의 시간을 지나 이제는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되었답니다. 이젠 엄마가 남편 연락이 없으면 어디 아픈 건 아닌지 제일 먼저 걱정을 하면서 죽까지 직접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어떻게 엄마가 이렇게 변하게 됐는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삼남매였던 저는 어릴 때도 엄마가 큰오빠와 언니에게 각종 가외를 시키던 모습을 보고 컸어요. 그래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집에서는 공부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저희 삼남매는 학창 시절에 뛰어놀았던 기억보다 학원 다녔던 기억이 더 많이 떠오를 정도였죠. 그렇게 공부만 알면서 크던 큰오빠가 처음으로 반항을 했던 건 중학생 시절이었어요. 학교가 끝나고 학원을 안 간 큰오빠 때문에 집안이 발칵 뒤집혔던 겁니다. 갑자기 사라진 큰오빠를 밤새도록 찾아다니셨죠. 그러다가 밤늦게 돌아온 큰오빠를 보고 엄마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형준이 너 지금까지 어디서 뭘 하다 온 거야? 엄마 아빠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엄마 아빠는 내 걱정 안 하잖아. 내 성적 떨어질까 봐 걱정한 거잖아. 하루라도 학원 빠지면 등수 떨어지니까 학원 보내려고 나 찾아다닌 거잖아. 아니야, 형준아. 엄마가 미안해. 그러니까 그런 마음 먹지 마. 엄마가 얼마나 놀랬는데. 엄마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큰오빠를 품에 안고 펑펑 우는 모습을 본 저는 처음 보는 엄마 모습에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늘 엄마 목소리로 문제집은 어디까지 풀었나 확인하고 성적표만 찾던 엄마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엄마가 참 연약해 보였죠. 그 후 엄마의 우는 모습을 본 뒤 엄마가 하는 건 다 저희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엄마를 기쁘게 하는 건 공부라고 믿었던 거죠. 손까지 벌벌 떨면서 우는 엄마 모습이 충격적이었는지 저와 언니는 반항 한 번 하지 않고 그저 시키는 대로 컸죠. 큰오빠도 한 번의 반항 이후로는 더 이상의 엄마의 말에 반기를 들지 않았어요. 아마 삼남매가 무너진 엄마의 모습에 적잖이 놀랐던 겁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삼남매가 모두 부모님의 바람대로 성공적으로 자랄 수 있었죠. 교수였던 아버지는 특히 둘째 언니를 가장 예뻐하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둘째 언니는 당당하게 치과 의사가 되면서 아버지 자랑스러운 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큰오빠와 저도 시시하게 크진 않았죠. 큰오빠도 대기업에 취업했고 저도 나름 중견회사에 취업을 하면서 저희 부모님은 어깨가 으쓱했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은 저희 부모님을 만나면 입을 모아 부러움이 한가득 담긴 말을 했습니다. 삼남매가 어쩜 그렇게 잘 자란 거야. 자식 농사 잘 지어서 안 먹어도 배부르겠다. 한 명도 어려운데 셋씩이나 저렇게 잘 키운 거 보면 유전자가 남달랐나 봐. 부모님은 모임에 다녀오면 뿌듯한 얼굴로 돌아오실 정도로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죠. 그래서 아버지는 모임에서 돌아오신 날이면 저희를 보면서 기쁜 목소리로 말하셨어요. 너희들 어릴 때 부모 말 잘 들으니까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야. 이 모든 게 부모 덕인 줄 알아, 이것들아.
아버지는 늘 분수에 맞게, 급에 맞게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항상 각자 급에 맞는 짝이 있는 거라면서 말하셨는데 처음엔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큰오빠가 대기업을 다니면서 사내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됐을 때 알았죠. 아버지는 큰오빠 결혼식이 끝나고 기분 좋은 목소리로 엄마한테 말하셨어요. 아이고, 큰아들이 자기 짝 잘 찾아간 것 같아서 내가 다 후련하네. 저렇게 만나서 결혼해야 애들이 넉넉하게 잘 살지. 맞아. 사람이 놀던 물에서 놀아야지. 지들 잘 먹고 잘 살라고 저렇게 키워놨는데 갑자기 엉뚱한 애랑 결혼한다고 하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그래도 우린 애들이 똑똑해서 자기한테 맞는 짝 잘 찾을 것 같아. 첫째가 시작이 좋으니까 줄줄이 다 잘 가겠지. 우리 딸들 믿어보자고. 그때 부모님 대화를 들으면서 그동안 아버지가 말하던 분수에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큰오빠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사내 부부가 된 만큼 가난하게 살 일은 없을 테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너무 노골적인 기대 같기도 했지만 모든 부모의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식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 살길 바라지 뒤떨어지는 배우자를 만나는 건 원치 않는 일이겠죠. 그런데 이런 부모님의 바람을 정말 제대로 이뤄준 건 둘째 언니였어요. 치과 의사였던 언니가 잘 나가는 개인 사업가랑 결혼을 한 겁니다. 그때 엄마는 형부를 보면서 한박 웃음을 지으며 말하셨어요. 남자가 자기 사업 할 줄 알고 아주 듬직하네. 사업이랑 가정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잘 살아줘. 똑똑한 사람들끼리 만났으니까 잘 살겠지만 그래도 정성을 쏟아야 돌아가는 게 가족이잖아. 장모님, 걱정 마세요. 걱정하시는 일 없게 제가 잘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씩씩한 게 아주 마음에 쏙 드네. 엄마는 형부가 인사만 해도 마음에 든다고 칭찬 일색이셨습니다. 그렇게 둘째 언니까지 부모님 바람처럼 결혼에 성공했어요. 이젠 저만 잘 가면 된다고 부모님이 안심하던 사이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친구 생일 파티에 우연히 갔다가 평범한 회사에 다니던 남편을 만나게 된 겁니다. 저는 차분하고 젠틀한 모습인 남편을 보고 이 남자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죠. 그렇게 우연한 자리에서 만나게 된 저와 남편은 연락처를 교환하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일반 회사원이었던 남편의 집안은 일반적인 가정과 달랐습니다. 바로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님과 누나까지 세 식구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어머님은 시장에서 야채를 팔면서 어렵게 두 자식을 키워내셨다고 했어요. 처음에 남편의 가정사를 듣고 저는 가슴이 찡할 만큼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위로하면서 따뜻한 목소리로 말해줬어요. 어머님이 너무 훌륭하시다. 그렇게 힘든 상황에도 오빠를 이렇게 멋지게 키워주셨잖아.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정말 멋지신 분 같아. 여유롭게 큰 너와는 좀 달라서 아마 힘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정말 잘 살자. 내가 날 갈아서라도 꼭 넌 행복하게 해줄게. 헤이, 부부는 같이 노력해 행복해지는 거야. 우리 같이 잘 살자. 알았지? 힘든 일이 생겨도 우린 절대 헤어지지 말자. 비록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지만 그런 남편과 저는 서로 행복한 미래를 그리면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둘이 함께 산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저희가 마주한 첫 번째 산은 생각보다 더 강력했어요. 바로 저희 부모님의 결혼 반대라는 큰 산을 마주한 겁니다. 어느 정도 반대할 수도 있겠다고 예상은 했는데 이렇게까지 심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남편과 함께 저희 집에 인사를 왔던 날 엄마는 남편을 처음 보자마자 했던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뭐? 어디 회사?
대한민국에 그런 회사가 있어? 참, 나 기가 막혀서 원. 하긴 대학교도 지방에 있는 무늬만 4년제인 학교를 나왔으니까 회사도 그런 회사에 들어갔겠지.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시끄러. 너 가만히 못 있어? 너야말로 나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사람 만나라고 내가 널 그렇게 키운 줄 알아? 이런 사람이 뭔데? 엄마 이 사람 오늘 처음 봤잖아. 대체 뭘 한다고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건데? 딱 봐도 알지 왜 몰라? 학벌도 후지고 회사는 더 구린 것만 봐도 인생 막상 게 보이잖아. 그리고 뭐 직업이 프로그래머? 그런 거 게임 좋아하는 애들이 일하기 싫어서 하는 직업 아니야? 우린 그런 직업 가진 놈을 사위로 인정할 수 없다. 엄마, 내가 좋다잖아. 엄마처럼 교수 남편 만나서 집안에서 주부로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아? 어? 눈높이 좀 낮추라고. 그리고 대한민국 대부분 부부들이 맞벌이 하면서 맞춰 살아. 난 뭐 잘난 거 있어? 나도 우리 집 배경 빼면 별 볼 일 없는 여자야. 그냥 평범하고 흔한 여자애라고. 집안을 왜 빼? 결혼에 있어서 집안이 얼마나 중요한데? 네가 왜 평범하냐고. 정말 눈이 돌았구나 네가. 이놈이 대체 뭐라고 이렇게 눈이 돌아버린 건데. 그때 엄마는 저한테 노발대발하면서 화를 내시더군요. 부모님의 심정은 이해는 했습니다. 솔직히 그때 당시 남편 직업은 컴퓨터 프로그래머였는데 정직원도 아닌 계약직이었고 일도 들쭉날쭉 있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물류센터에 나가 일하기도 했었거든요. 남편은 자기 분수를 알고 어떻게든 이 사회에서 살아남으려고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이 남자면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 싶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부모님의 반대는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제게 크게 화를 내시기까지 했어요. 수진아, 너야말로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너 이렇게 살길 바래서 그런 노력을 한 건 줄 알아? 사람은 다 급이 있고 분수가 있는 거야. 자란 환경만 봐도 그 사람 그릇이 결정되는 거라고. 네가 알긴 알아? 나 잘 되길 바래서 그렇게 열심히 키운 거 아니잖아. 왜 날 위했던 척해? 그냥 엄마랑 아빠 자식 잘 키웠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뭐야? 이런 배은망덕한 녀석. 제가 대들자 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저한테 손찌검까지 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크게 화내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같이 일어나서 고개를 조아렸죠. 그리고 무릎을 꿇고 부모님께 죄송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죄송합니다. 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절 탓하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빠 뭐 하는 거야? 오빠가 뭘 잘못했는데? 일어나. 당장 일어나라고. 수진아, 부모님 말씀이 맞아. 내가 부족해서 그러시는 거야. 네가 이러면 부모님 속상하셔. 자신도 속상했을 텐데 그런 상황에도 오히려 저희 부모님 입장을 헤아리고 걱정하는 남편을 보면서 제가 다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마저도 화가 났는지 그런 저희를 보면서 호통을 치면서 말하셨어요. 지금 못 들라는 거야.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어디 이런 천한 집구석이랑 연을 맺겠다고 데려왔어. 나가. 당장 나가. 아빠, 제발 얘기 좀 들어줘. 제발. 아버지는 그때 꼴도 보기 싫다면서 저와 남편을 보고 나가라면서 떠밀기까지 했죠. 그렇게 집에서 쫓겨나듯 나온 저와 남편은 망연자실했어요. 특히 모욕적인 소리까지 듣게 된 남편한테 저는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나오자마자 눈물을 쏟아냈었죠. 그때 남편이 절 안아주면서 위로하듯이 말했어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 부모님 말씀 틀린 거 하나도 없어. 이 정도 예상 못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야지. 내가 미안해.
우리가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면 부모님도 분명 이해하실 거야. 그래.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자. 내가 더 잘할게. 저는 그 상황에도 제 옆을 지켜주는 남편이 너무 든든했어요. 만약 그때 부모님 반대에 겁을 먹고 남편이 도망치려 했다면 아마 저도 결혼 생각을 접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제 곁을 지키려는 남편을 보면서 믿음이 생겼죠. 게다가 남편은 혼자서도 저희 부모님을 찾아뵙고 허락받으려고 노력했어요. 한 번은 퇴근하고 오는 길에 떠밀리듯 쫓겨나오는 남편을 보고 깜짝 놀란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물벼락까지 맞는 남편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죠. 저는 또 물을 한 바가지 퍼서 남편한테 물을 뿌리려는 엄마를 보고 앞을 막아서면서 소리쳤어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엄마 왜 그래 정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어디. 난 이런 거랑 결혼하는 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못 보니까 알아서 해. 이런 게 엄마가 말하는 교양 있는 모습이야? 지금 엄마 모습 좀 봐. 교양은 무슨 교양?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너도 자식 낳아봐.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죽 써서 개 주고 싶은 부모가 어딨어? 나중에 결혼 반대해줘서 고맙다고 나한테 엎드려 절하지나 마라. 엄마는 화를 내면서 떠온 물을 저희 옆으로 던져버리고 문을 닫고 들어가셨어요. 저는 가방에서 휴지를 꺼내 남편을 닦아주면서 한탄을 하면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왜 혼자 왔어? 나랑 같이 오자니까. 이게 다 뭐야? 진짜 속상해 죽겠어. 혼자서도 와야지. 언제까지 둘이서 찾아뵐 수도 없잖아. 나한테 미리 말이라도 하지 그랬어. 우리 결혼 문제지만 이건 내 문제이기도 해. 장인 장모님께 날 정정당당하게 인정받고 싶었어. 남편은 혼자서 정정당당하게 인정받고 싶다면서 혼자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 남편이 고맙기도 하고 정말 미안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부모님 반대를 견뎌낸 세월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2년이 넘도록 저희는 부모님 반대를 견뎌내고 있었죠. 부모님 마음이 이해가기도 했지만 이렇게까지 반대할 일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절 반대했던 이유가 있다는 걸 저는 뒤늦게 알게 됐답니다. 바로 제가 2년간의 반대를 견뎌내다가 혼전 임신을 하게 된 거죠. 그 사실을 집안에 밝혔다가 정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때 엄마는 남편과 둘이 찾아와 혼전 임신 사실을 말하자 아버지는 하늘이 무너진 표정으로 말하셨어요. 정말이야? 수진이가 임신을? 아버님, 어머님, 수진이 임신했습니다. 제가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제발 허락해 주세요. 누가 자네 아버님이야? 난 자네 인정한 적 없어. 이 사단을 어떡할 거야? 이 천한 놈이 어딜 감히 내 딸한테. 아버지는 극대노를 하면서 금방이라도 남편을 한 대 칠 것처럼 화를 내셨죠. 그날 처음으로 남편은 눈물을 흘리면서 허락을 구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끝내 저희를 허락하진 않으셨답니다. 결국 저는 부모님 허락을 받지 못한 채 혼인신고를 해야 했었죠. 출산이 임박한 상태라 더 이상 손 놓고 기다릴 수만 없었던 겁니다. 그 후 저희는 어떻게 살게 되는 줄 아십니까? 집안에서 완전히 찬밥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야만 했어요. 엄마는 집안 행사에 다 같이 모이기라도 하면 형부와 제 남편을 비교하려고 매일 눈을 뜨고 있었죠. 그리고 노골적으로 제 남편한테 한심하다는 듯 심한 말도 일삼으며 말했습니다. 애 아빠가 되면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네. 하긴 사람이 근본을 속일 수가 있겠어? 애 안고 있는 폼만 봐도 딱 어떻게 지내나 알겠어. 둘째 사위는 애 키울 때 자세부터 달랐다고. 엄마, 나 대신해서 애 봐주고 있는 사람한테 왜 그래? 엄마는 나 혼자서 애만 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애를 볼 거면 제대로 봐야지. 저기 저 애 안고 있는 폼 좀 봐. 보기만 해도 불편하게 안고 있잖아. 애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좀만 더 커봐라. 지 아빠 무시할걸? 엄마가 무시 안 하면 애도 그럴 일 없어. 애들 앞에서 찬물도 함부로 마시는 거 아니라는데 엄마가 사위한테 하는 거 보고 배울 것 같다고. 그러셔? 그럼 서로 더러운 걸 보지 말고 지내게 오지도 마. 난 뭐 좋아서 보고 지내는 줄 알아? 아예 집에도 오지 말라면서 소리치는 엄마를 보니까 저도 억장이 무너졌어요. 둘째 언니도 엄마를 말려봤지만 역부족이었죠. 저는 그때 엄마의 호통에 너무 속상해서 그냥 집에 가려고 가지고 온 짐을 다시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절 따라 들어와 저를 말리면서 말하셨어요. 수진아, 너 정말 이렇게 해야겠어? 엄마가 속상해서 그렇잖아. 아니야, 속상한 게 아니라 엄만 그냥 자기가 만족을 못하는 거라고. 더 좋고 잘난 사이 얻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저러는 거라니까? 나 그냥 한국 떠날 거야. 이 꼴 저 꼴 다 보고 사느니 이민 갈 거라고. 나 찾지 마. 이민이라니. 이민은 어디 쉬운 줄 알아? 제일 옆에 있는 가족이 인정 안 해주는데 내가 대한민국에 있고 싶겠어? 그냥 다른 나라로 가서 살 거야. 이민 갈 거니까 식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 저는 그때 뒤에 있는 엄마까지 들으라고 일부러 이민 간다는 말을 더 크게 강조하면서 말했었죠. 그런데 엄마가 제가 이민 간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엄마 입에서 믿을 수 없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바로 엄마가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제 손을 잡으면서 간절한 목소리로 말하시기 시작했죠. 수진아, 엄마 말 좀 들어봐. 내가 왜 이렇게 널 반대했는 줄 알아? 내가 다 없이 살아봐서 하는 소리야. 이 엄마 어릴 때 네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네 외할아버지는 자식들 고아원에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었어.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자식들부터 버리고 간 사람이 네 외할아버지였다고. 엄마, 또 그 소리야? 이런 걸로 날 설득하려고 하지 마요. 이 바보 같은 녀석아. 엄마 말 들어. 그때 엄마 집이 가난하지만 않았으면 네 외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시지도 않았을 거고 네 외할아버지도 엄마랑 엄마 여동생을 버리지 않았을 게다. 이 모든 게 다 가난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어. 결국 고아원에서 여동생이랑 둘이 의지하고 살다가 엄마 여동생이 먼저 9살 때 미국으로 입양을 갔고 엄마도 그 후에 입양을 갔었다. 여동생하고 그렇게 생이별을 했을 때 엄마 기분이 어땠는 줄 아니? 정말 하늘이 원망스러웠어. 여동생은 입양 가기 싫다고 언니랑 살고 싶다고 울고 불고 난리가 아니었는데 엄마는 아직도 그때의 모습이 잊혀지질 않아. 그게 얼마나 서러운 일인지 알아? 내가 다 겪어봤으니까 내 새낀 힘든 길로 안 가게 하고 싶었던 거다. 난 지금도 내 여동생이 꿈에 나온다. 얼마나 보고 싶으면 그러겠니?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여동생을 찾아 헤맸어도 찾지 못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 엄마 마음은 알겠는데 세상이 변했잖아. 엄마 시절엔 우리나라가 못 먹고 못 살아서 해외로 입양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아니잖아. 지금 우리나라 능력만 있으면 충분히 인정받는 시대라고. 그러니 엄마, 내가 더 잘할게. 제발 허락 좀 해줘. 이거사, 왜 엄마 마음을 이리 몰라주니? 이 엄마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지금껏 어떻게 살았는데 엄마는 못 먹고 못 배워서 내 자식들만큼은 귀하게 키우고 싶어서 엄마가 너네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정말 속상하다. 너무 속상해. 저는 엄마가 가슴을 주먹으로 내려치면서 하는 소리를 듣고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시 엄마 연세가 60 중반이니까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동생을 못 보고 사셨던 거예요. 물론
어머니가 반대하던 과정은 과격했지만 왜 반대했는지 그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죠. 그러고 보니까 엄마 지갑에서 흑백 사진으로 오래전 찍은 사진 하나를 본 기억이 났어요. 그 사진은 엄마 이모가 입양 가기 전 마지막으로 찍은 흑백 사진이었어요. 엄마는 세월이 흘러도 이모를 못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결혼 허락 안 해주면 이민을 간다고 하니까 엄마는 여동생처럼 또 생이별을 하게 될까봐 노발대발했던 거였어요. 결국 저희 부모님은 저와 남편을 부부로 인정해 주셨어요. 하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늬만 인정해 줬을 뿐이지 사위를 무시하는 행동들은 점점 심해져만 갔습니다. 둘째 형부는 기본이고 새언니까지도 남편과 비교하기 일쑤였어요. 한 번은 남편이 엄마가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화장품을 사서 드렸던 적이 있었죠. 나름대로 엄마 생신이라 신경 쓴다고 챙긴 건데도 엄마는 쌀쌀맞은 목소리로 남편을 비웃으면서 말했어요. 자네, 이 브랜드가 어느 나라에서 만든 브랜드인지 알아? 대체 뭘 안다고 이런 걸 사온 거야? 장모님이 평소에 사용하시는 브랜드라서 백화점에서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나도 살 수 있다고. 이 브랜드가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아냐고. 자네 프랑스 가보긴 했나? 백화점 가서 사는 건 개나 소나 해. 뭘 하나 사더라도 그 브랜드의 가치를 알아보고 사라는 거야. 내 말 알겠어? 근본을 따져봐야 가치를 알아보고 쓸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엔 좀 더 신경 쓸게요. 저는 정말 그 대화를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같이 있던 둘째 형부도 민망했는지 엄마를 말리면서 남편을 감싸면서 말했어요. 장모님, 그래도 신경 써서 사왔는데 한번 써보세요. 저는 장모님 어느 브랜드 사용하시는지도 몰랐는데 섬세하시네요. 자네랑 여기랑 같어? 감싸 줄 걸 감싸야지. 나는 이런 게 답답한 거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흉내만 내는 사람이잖아. 사람이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아유, 답답해 정말. 다시 가져가서 반품하던지 알아서 해. 나 이제 다른 거 쓸 거야. 둘째 사이가 준 용돈으로 피부관리 받으러 다닐 거니까 화장품 저리 치워. 엄마는 끝내 남편이 가져간 선물도 뜯어보지도 않고 치워버리셨죠. 그 모습을 본 형부도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괜히 더 미안하기만 했어요. 그래도 남편은 애써 밝은 척하면서 분위기를 망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그리고 밝은 목소리로 엄마를 보며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네, 장모님. 다음엔 꼭 마음에 드시는 선물 가져올게요. 생신 축하드려요. 속이 없는 건지 애써 속상한 마음을 누르는 건지 보는 제가 다 마음이 아팠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이를 재우고 남편과 TV를 보면서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낮에 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남편을 위로하면서 말했습니다. 낮에 엄마 일 내가 미안해. 당신도 속상했지. 아니야. 내가 자식을 낳아보니까 어떤 마음인지 이해할 수 있어. 솔직히 어머님도 반대하시면서 속상하실 것 같아. 아마 다 진심은 아니실 거야. 난 그렇게 믿어. 속 깊은 말을 하면서 오히려 엄마를 이해한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다른 남자들 같으면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가 있냐. 당신 어머님이 그렇게 나오면 나도 쌩 까고 살겠다. 나도 귀한 자식인데 안 보면 그만이다. 이렇게 말했을 텐데 남편은 언젠가는 꼭 당당하게 사위로 인정받고 싶다며 저를 오히려 안심을 시켜주더군요. 남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기도 많이 아팠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TV를 보는 날이었어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봤더니 입양에 관한 프로그램이었어요. 저는 남편을 보면서 넌지시 말했어요. 우리 엄마도 어릴 때 헤어진 동생 다시 만나면 저렇게 알아볼 수 있을까?
그렇지. 10살이면 어느 정도 기억이 남아 있으실 텐데 사진도 가지고 있다고 하셨지? 어, 엄마도 어릴 때 사진 한 서너 장 정도 가지고 있어. 지금도 그 사진 보면서 가끔씩 울기도 하셔. 그거 보면 꼭 이번 생에 만났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 시대가 좋아져서 가능할 것 같은데 요즘 인터넷 시대라고 하잖아. 아마 인터넷이 발달돼서 사람 찾는 일은 옛날보다 더 많이 쉬워졌을 것 같은데 어머님은 아직도 소식이 없으시대? 어, 엄마가 백방으로 알아봤는데 소득이 없다고 하시더라고. 인연이 된다면 언젠가 만나게 될 거라면서 지금은 아예 운명에 맡기고 계시는 것 같아. 그래, 여보, 그럼 내가 한번 알아볼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컴퓨터 만지는 직업인데 찾지는 못하더라도 시도 정도는 해보는 건 돈 드는 거 아니잖아. 뭐? 솔직히 전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그냥 해본 소리겠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백방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정말 회사를 다니면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여기저기 글도 쓰고 각종 SNS에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남기기 시작했고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까지 사람 찾는 글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한인 입양아 찾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알아보겠다면서 여러 기관을 알아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도만 있을 뿐 유전자 채취율이 저조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껏 기대하고 알아봤지만 길이 막히자 남편은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왔죠. 저는 실망한 남편을 다독이면서 말했어요. 너무 실망하지 마. 어차피 실패해도 우리끼리만 아는 사실이고 시도해 봤다는 게 중요하지. 너무 결과에만 집중하지 말고 당신이 노력한 과정도 인정해주자. 당신 이 정도면 충분해. 꼭 찾아드리고 싶어서 그래. 어머님 저번에 보니까 지나가는 자매만 봐도 부러워하시는 것 같더라고. 어려울 때 같이 의지했던 여동생인데 얼마나 생각나시겠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꼭 해드리고 싶었는데. 남편은 정말 진심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마치 이게 마지막이라는 것처럼 자기 본업보다 더 열심히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년이 지난 시점에 결국 남편에게서 상상도 못할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 찾았어. 잘하면 장모님 헤어진 동생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뭐? 정말이야? 엄마 여동생이 확실해? 당연하지. 어머님 성함이 김영미, 그리고 이모님 성함이 김영수 맞지? 내가 SNS에 올린 글이 기적처럼 미국에서 어떤 남자가 보고 답장이 왔더라고. 자기 어머니가 한국에서 9살 때 입양을 왔고 헤어진 언니가 있다면서 말이야. 그리고 자기 어머니한테 내가 같이 올린 사진을 보여줬더니 자기 언니가 맞는 것 같다는 거야. 뭐? 진짜야? 나 정말 믿겨지지 않아서 그래. 어, 몇 번이고 확인했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가 직접 미국에 가서 확인하고 오려고. 직접? 미국까지? 어, 그러니 어머님한테 미리 말씀드리지 말아줘. 혹여라도 미리 말씀드렸다가 이모님이 아니면 기대했던 만큼 실망감도 크잖아. 내가 회사 휴가 내고 확실해진 다음 말씀드리자. 여보, 진짜 고마워. 만약에 이모님이 맞으면 엄마가 정말 좋아하시겠다. 그렇게 당신 싫어하는데 이렇게까지 노력하면 엄마도 정말 크게 감동받으실 거야. 생각만 해도 너무 좋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엄마는 이런 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무시를 하시더군요. 한 번은 새언니와 남편을 비교하는 걸 보고 제가 단호하게 말렸던 적도 있었어요. 그때 새언니가 회사 복지로 원래 가격보다 저렴하게 갈 수 있는 리조트를 예약했다면서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계획했었어요. 잔뜩 신이 난 엄마는 콧노래까지 부르셨죠. 그런데 신이 난 와중에 엄마는 집에 찾아온 남편을 보고 비아냥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자네 회사는 이런 복지 있어? 우리 큰며느린 아들이랑 같은 대기업 다니고 있어서 리조트에 골프장까지 있는 곳도 데려가잖아. 이래서 사람이 큰 물에 놀아야 한다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엄마를 보면서 한탄을 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이 사람이 뭘 했는지 알면 깜짝 놀랄걸?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야. 네 남편이라고 감싸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뭐 얼마나 대단한 걸 준비하고 있는데. 말해봐. 그게 제가 순간적으로 말하려고 하자 남편은 저를 막으면서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밝혀졌다가 괜히 기대만 품게 하고 실패하면 엄마가 상처받게 될까봐 걱정했던 거였죠. 남편은 저를 말리면서 엄마한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장모님. 괜히 하는 소리예요. 신경 쓰지 마시고 여행 잘 다녀오세요. 저는 일주일 정도 미국 출장 갈 일이 있어서 한동안 연락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아이고, 쥐똥만한 회사에서 미국 출장은 뭐하러 가? 하여튼 일도 힘들게 한다. 일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장모님 잘 다녀오세요. 그렇게 남편은 홀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남편은 영어도 기본적인 건 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떤 소식이 들려올지가 무척 궁금했었죠. 그리고 일주일 후 한국에 들어왔고 때마침 어버이날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한 상자를 들고 친정으로 갔어요. 역시나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는 퉁명스러운 얼굴로 남편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또 왔어? 자넨 심심하면 여기로나? 자주 봐서 좋을 게 뭐 있다고 이렇게 자주 와? 장모님,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선물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선물은 무슨 선물? 자네가 준 선물 중에 그동안 마음에 든 게 하나도 없으니까 괜한 짓 하지 말고 다시 가져가게. 어머님, 그러지 말고 밥 한 끼만 주세요. 이 사위 배고픕니다. 뭐? 여기가 무료 급식소야? 사람 귀찮게 하는 것도 재주네. 앞으로는 밥 먹고 와. 왜 사람을 고생시켜? 엄마는 투덜거리면서 저녁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편이 엄마에게 들뜬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장모님, 밥은 나중에 차려주시고 이 상자부터 뜯어보세요. 아이고, 사람 참 귀찮게 하네. 도로 가져가라니깐. 끝까지 툴툴거리는 엄마를 보면서 저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자를 엄마 손에 쥐어주면서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사위가 해왔는데 열어보는 신용이라도 해. 그래, 알았다, 알았어. 그 대신 마음에 안 드는 선물이면은 밥도 안 주고 쫓아낼 줄 알아. 알겠어? 엄마는 귀찮다는 듯 상자를 받아들고 천천히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포장을 풀고 상자를 열어본 엄마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보이시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입을 틀어막고 엄마는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이 메이는 목소리로 남편을 보면서 천천히 말했어요. 자네, 이게 뭐야? 어디서 난 거야? 장모님, 혹시 어릴 적 기억 떠오르세요? 이 사진 혹시 영순이 아닌가? 아니 이걸 자네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거야? 빨리 대답해. 어떻게 된 거냐고. 네, 맞아요. 어머님 친여동생 사진 맞습니다. 아내한테 부탁해서 어머님 지갑 속에 있는 사진 좀 구해달라고 했어요. 어머님 여동생을 찾으려면 그 사진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어릴 적 사진 말고 중년의 여자 사진도 보이시죠? 지금 어머님 여동생이 저렇게 커서 이제는 한 가정의 어머니가 됐습니다. 뭐라고? 정말 영순이야? 네, 이번에 미국 가서 제가 직접 사진을 찍어서 가져온 사진이에요. 어머님 여동생이 저한텐 이모님이시죠? 그 이모님 아드님이 제가 인터넷에 사람 찾는 SNS 게시물을 보고
운 좋게 연락이 와서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도 혹시 몰라 정확히 확인하려고 이번에 미국에 갔었던 거고요. 확인해 보니 정말 이모님이 맞으셨어요. 이모님도 어머님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시고 많이 보고 싶어 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장모님. 그럼 이번에 출장 간다는 게 회사 일 때문이 아니라 이것 때문이었어? 엄마는 울먹거리면서 남편이 건넨 상자까지 품에 끌어안으셨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야. 장모님, 아직 고맙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제가 준비한 선물이 하나 더 있거든요. 선물? 난 이 선물로도 여한이 없네. 돈도 없을 텐데 자네가 또 무슨 선물이야? 어머님, 이모님 많이 보고 싶으시잖아요. 바로 이모님이 지금 서울에 와 계세요. 가족분들과 같이 오셔서 장모님을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정말이야? 지금 나 꿈꾸는 거 아니지? 지금 현실 맞지? 네, 맞아요. 저 미국에서 먼저 오고 어젯밤에 가족분들과 같이 오셨어요. 지금 호텔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저녁에 제가 한정식집 예약했으니까 그때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 고맙네, 고마워. 자네가 정말 큰일을 했어. 내가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 아니에요, 장모님. 이모님이 장모님을 무척 보고 싶어 하셔서 직접 오신 거죠. 그러니 오늘은 꽃단장도 좀 하시고 예쁜 모습으로 이모님 맞이하세요. 저는 미리 남편한테 듣고 알고 있던 내용인데도 눈물이 울컥 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눈물의 상봉식이 열리게 되었어요. 저와 남편 그리고 엄마 아버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곳으로 향했고 이모는 미국에서 결혼한 남편과 2명의 자식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때 남편이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도 이 중에 한 명이었어요. 엄마는 한정식 식당에서 이모의 가족들을 기다리면서 차마 못했던 말을 남편한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머뭇거린 말투로 엄마가 말했어요. 자네 고맙네. 내가 그동안 자네한테 너무 심하게 굴었지. 자네 진심을 몰라주고 난 정말 나쁜 장몰세. 이해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 하지만 내가 그동안 자네한테 못해줬던 거 이젠 내가 해줄 거야. 아니에요, 장모님. 전 장모님 마음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러니 장모님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발버둥을 쳤는걸요. 저한테 이렇게 예쁜 딸도 주시고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자네도 참. 그 말을 들은 엄마는 남편을 처음으로 안아주셨습니다. 그걸 보니까 저도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장난스럽게 말했죠. 휴대폰을 꺼내들고 엄마한테 장난치듯 말했어요. 우와, 엄마가 드디어 막내살 안아주네. 나 이거 사진 찍을 거야. 포즈 좀 이쁘게 취해봐. 그래, 찍어라 찍어. 우리 사위하고 사진도 못 찍는다니. 그렇게 엄마는 남편과 해묵은 감정을 풀면서 뜨거운 포옹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때 드디어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55년 만에 이모님과 엄마가 재회한 순간이었어요. 지금 이 사연을 쓰면서도 눈물이 앞을 가려 저도 참 쓰다 멈추다 한참을 울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보면서도 가슴 벅차오르지 않으십니까? 두 자매가 드디어 마주한 순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알아보고 소리쳤습니다. 영순아, 언니, 영미 언니. 서로를 알아본 자매가 얼싸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더니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죠. 그때 엄마가 이모를 보면서 목이 가득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영순이 이마의 점도 그대로네. 얼굴이 옛날 그대로야. 언니, 너무 보고 싶었어. 잘 지냈어?
나도 언니 많이 찾았는데 왜 안 보였어? 이 언니도 우리 영순이 많이 찾았어. 꿈에서도 찾아다닐 만큼 보고 싶었어. 죽었나 살았나 얼마나 궁금했는데. 이렇게 잘 살아줘서 고맙다. 정말 고마워. 언니, 사위 하나는 정말 잘 뒀더라. 이 사위가 편지도 하고 연락도 했어. 미국에 있는 우리 집도 왔어. 조카 사위한테 너무 고마워. 다시 한번 또 고마워요. 이모는 제 남편을 보면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이모님은 어릴 때 미국으로 입양 가서 그런지 한국말이 조금 서툴렀습니다. 서툰 한국말이었지만 고마워하는 진심이 느껴졌었죠. 그러자 엄마는 눈물 가득한 얼굴로 남편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사위 참 좋은 사람인데 내가 바보 같아서 그동안 몰라봤네. 내가 미안하네. 나 자네한테 허리 숙여 사과할게. 엄마는 이모와 잡고 있던 손을 놓고 남편한테 고개까지 숙이면서 말하셨어요. 남편도 울컥했는지 뒤를 돌아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때 이모의 남편이 저와 아버지를 보고 웃으면서 다가왔죠. 그리고 서툰 한국말로 손을 내밀며 아버지께 인사를 했어요. 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진 정중하게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그때 이모의 가족 중에 둘째만 오지 못하고 첫째와 셋째 아들이 같이 동행한 상태였죠. 엄마는 이모의 가족들을 천천히 보면서 울먹이며 말했어요. 영순아, 네 새끼들이야? 내가 이렇게 조카들 보는 날도 오고 진짜 믿을 수가 없다. 언니, 인사해. 내 자식들이야. 엄마는 처음 보는 조카들 모습에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요. 언니, 조카들한테 왜 존댓말이야? 그런가? 내가 조카는 처음이라. 당황한 엄마의 말실수가 슬픈 분위기에 조금이나마 웃을 수 있었어요. 분위기가 조금 풀리자 엄마는 조카들과도 한 명씩 인사를 나눴죠. 저도 이모와 인사를 나누면서 안부를 물었고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아버지는 남편 어깨를 두드리면서 말하셨습니다. 자네 합격이야. 돈이나 명예보다 귀한 게 이런 정이란 걸 나한테 제대로 알려줬어. 정말 고맙네. 자넨 정말 내게 감동을 줬어. 이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인가. 고맙네. 정말 고마워. 아버지가 남편을 칭찬하면서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그렇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남모르게 고생하던 남편의 노력이 드디어 저희 부모님께 인정을 받게 된 순간이었죠. 그날 이후 저희 집안 분위기는 어떻게 반전된 줄 아십니까? 새해 달력을 바꾸는 날에 엄마는 가장 먼저 달력에 표시하는 날이 남편 생일을 적는 일이 됐어요. 그리고 지난 날에는 남편이 먼저 전화하면 귀찮아하던 엄마가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목소리로 남편한테 먼저 전화해서 다정한 목소리로 전화한답니다. 자네 이번 주 주말에 잠깐 우리 집 좀 들려. 지난주도 바쁘다고 못 왔는데 이번 주 와야지. 제가 요즘 바빠서 정신이 없었네요. 그래도 자주 보고 살아야지. 가족끼리 바쁘다고 못 보면 되겠나? 내가 자네 좋아하는 반찬 잔뜩 해뒀으니까 꼭 와. 엄마가 하도 막내 사이 좋아하는 반찬만 해두니까 형부가 질투날 정도로 유난스러웠어요. 그만큼 부모님은 그동안 조건만 따지면서 남편을 반대하던 세월을 속죄하고 싶어 하셨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족을 되찾아준 남편을 보면서 저희 부모님은 다시 한번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셨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미국으로 이모님을 만나러 갈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여러분, 저희 가족 사연 들어보니까 어떠신가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생긴 거라고 느껴지시죠? 55년 만에 찾은 동생이라 그런지 엄마는 정말 애틋한 마음에 편지도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엄마를 매주 찾아가서 이메일과 SNS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 소통하고 영상 통화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사연이 어떠셨나요? 저는 정말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던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것도 제가 느낀 가족에 대한 정을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어서랍니다.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게 된다는 말이 있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한 가족을 잃기 전에 꼭 되새겨 보세요. 오늘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이 어렵지 일단 해보면 아마도 쉽게 하게 될 거예요. 선선한 계절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